위클리 핵심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주형 투자정보팀 팀장 연결돼 있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려했던 상황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무겁게 가고 있는데요. 1850선에서 걸려있는 코스피, 이렇게 무거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계속되는 악재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도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이런 유럽의 재정 위기가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의 급락을 부추겼던 것들은 어제 무디스가 글로벌 15개의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면서 결국 위험자산에 대한 기피 현상이 좀 극도로 심각해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힘겹게 막고는 있지만 이것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물량을 방어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인데요.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 대신, 전기전자 업종이 전체적인 순매도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는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IT 업종을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IT는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펀더멘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IT를 부정적으로 보고 다른 업종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매매를 하기보다는 결국 유동성이 크고 또 시가총액이 높아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한 업종, 특히 사전에 주식을 많이 담아있던 IT 업종에 대해서 어떤 이익 실현을 하거나 또 현금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IT 업종에 대한 순매도를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된 순매도로 판단은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벤트들은 많을 거고요. 측정하기도 어려울 건 줄 압니다만, 이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음 주에는 좀 매도가 진정이 될 수 있는지요? 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한 2주 동안에 보면 한 1조 3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지면서 한 3천억 가까이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순매수를 시작했던 가격이 한 1830-40선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거든요.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했던 가격권으로 다시 회귀를 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라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다지 순매도해서의 어떤 실익을 찾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순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어제 발표됐던 글로벌 신용등급 강등이 또 위험자산을 좀 정리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줄 수는 있지만 다음 주는 결국 유로존 위기와 관련된 포괄적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기대는 낮더라도 위험에 대한 축소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도세가 다소 진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번에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나 결과물이 안 나온다면 시장 실망감이 상당할 거라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EU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장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책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무산됐을 경우는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28일하고 29일 양일간에 거칠 EU 정상회담에서 이런 어떤 결과물들을 좀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논의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로존 위기와 관련돼서 필요한 것들은 재정 협약이 있을 거고요. 또 은행 동맹이라고 일컬어지는 금융 안정 협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숙제를 해결할 성장 협약, 이 세 가지 모두 다인데요. 이 중에서 금융안정협약, 그러니까 은행권의 지원을 관련된 것들은 이번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두 가지 재정협약과 성장협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화두에 올려놓고 공식적인 제안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 두 개 부분에서는 큰 결실이 없다라고 하면 시장이 실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핵심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협의 논의가 진행되는지가 따라서 다음 주에 어떤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지난해 4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세 가지 협약에 대한 것들은 지난 4분기와는 다르게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증시는 오히려 좀 안정된 흐름으로 더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위클리 핵심 전략 동양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주형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